이란과의 핵협정, 이것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비슷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해드리려는 내용은 워싱턴 프리 비컨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가 곧 발표될,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곧 발표될 이란 핵협정에 따라서 양국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양보를 얻어냈다. 그 가운데 1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핵시설 건설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이 회사가, 에너지 회사가 이란의 부쉐르에 있는 원전 확장 계획을 이제 떠맡아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규모가 10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러시아와 바이든 행정부는 화요일에 새로운 핵협정에 러시아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조항이 이 새로운 핵협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란과의 핵협정을 깼죠. 그리고 나서 이란 전면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금줄을 다 동결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자금은 한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에도 이란 정부의 돈이 묶여져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주로 수출입 관련해서 자금이 잠시 저장이 은행에 맡겨져 있던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동결시켜버린 것이었죠. 이것을 풀어달라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아예 직접 대놓고 이란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직접 이 돈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강압했던 강제적으로 압박했던 이 조치들을 갖다가 이번에 핵협정을 하면서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던 돈들을 다시 이란이 쓸 수 있게 해주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가 결국에는 러시아로 이번에 핵발전소 건설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결국은 국제사찰기구가 감시할 수 있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무기를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감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약속이 되는 과정이죠. 대신에 그런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핵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국제사회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약속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떡국물을 하필이면 지금 이라크 침공해가지고 전 세계가 뭐 서방 세계가 전체가 지금 똘똘 뭉쳐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에 이 떡국물이 떨어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화요일 2015년 핵합의 원안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JCPOA의 전면적인 이행을 재개하는 것의 일부인 핵 프로젝트에 대해서 러시아의 참여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서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해오던 것을 막아가지고 러시아가 경제적인 타격을 보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뭐 유럽 국가들은 그런 에너지 수입을 막지 않는 뭐 미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주게 생겼습니다. 석유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오히려 지금 러시아한테 주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가 봤을 때는 참 애매한 상황이죠. 그 우크라이나 쪽에다가는 계속 끝까지 잘 버티고 싸워라라고 무기 공급하면서 근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대놓고 못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뭐 독일이나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요 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그 접경 지역 그리고 나토 회원국한테 무기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미국에서 지금 무기를 보내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도 무기 보내주고 러시아에다가는 돈 주고 지금 그걸 다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비난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녁에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미국 내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숫자로 이야기하면 한 20%에서 25% 사이 정도 그 정도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70%, 60에서 70% 정도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계속 도와줘야 된다라는 쪽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그린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이 퍼센테이지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줄 게 아니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뭐 그런 뭐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평화 중재를 하기도 전에 러시아가 그냥 다 점령해 버릴 수 있는 충분한 무력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협정을 맺는 게 목적이라면은 일단은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우크라이나한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뭐 저희 댓글 달린 데도 보시면은 내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로 가만히 있을 거냐,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그거 참고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무기 공급해 줘봤자, 그 그린 의원이 하는 말과 똑같죠. 계속해서 줘봤자 그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어차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프가니스탄 한번 보셔라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끝까지 러시아한테 점령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민족에 대해서 이 말로 하지 못하는 아주 강한 반감이, 마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인들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한 반발이 있는 것처럼 그와 유사한 강한 민족적인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해줄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1930년대에 기근이 왔을 때 도 먹을 게 가뜩이나 없는 상황인데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러시아가 다 뺏어가서 우크라이나 안에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홀로도모르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치하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민족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거의 잊혀져 갈지도 몰랐을 것을 지금 소련이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정신들, 과거사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좀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족적인 반감이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일들이,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또 이제 친러시아파가 있고 하는 바람에 그 복잡한 사정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에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100%다 얻으려고만 할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모든 걸 다 뺏기지 않겠다라고만 할 것도 아니고 양쪽 간에 양보하는 선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은 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저희 이란 핵협정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국무부 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이 JCPOA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 러시아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싸우면서 이 이란 문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계속 협력하겠다. 상당히 애매한 입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러시아는 이러한 노력에 계속 관여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데 러시아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러시아가 진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는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저희가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떠오르는데 파키스탄이 어떻게 해서 핵무기를 가지게 됐는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도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도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기 가지는 거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안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를 거기에 지금 미국이 의존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직접 이란을 압박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은 굿.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도록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은 저희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이란이 북한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새로운 러시아 관련 제재는 JCPOA와 무관하며 그 실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러시아 측에 분명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저희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란과 협정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관련 제재 풀어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 러시아가 이거 제재 안 풀어주면 우리 안 도와줄 거라고 나가자빠졌다는 거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협상이 갑자기 며칠 지연이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일 때문에 서방 세계들은 특히 나토 연합국들은 지금 뭉쳐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실제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러시아가 제재 풀어줘라고 하는데 안 풀어줬다가는 이란 문제가 헷갈리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미국이 자꾸 약점 잡히는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끌려다니는. 지금 코가 꿰인 겁니다. 러시아한테. 러시아한테 코가 꿰인 외교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시절에 가브리엘 노로니아 전 국무부 이란 특별보좌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이란 특별보좌관을 했던 인물이죠. 이 노로니아 전 보좌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사톰의 이란에서의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 재정적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이 해외 계약, 특히 이란과 같은 체제를 가진 프로젝트들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그 반대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로사톰을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로사톰의 재정을 안정시킬 완전한 제재 면책 특권을 주고 있다.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핵협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협정이 진행이 돼서 시작이 된 다음에는 만약에 제재를 풀어줬던 걸 다시 제재하지 못하게끔 핵협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협정 때문에 러시아든 이란이든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아무리 전쟁이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벌어지더라도 제재를 다시 가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풀어줬던 거는 건들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제재를 찾아야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미국은 점점 더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사톰은 이란과의 계약에 따라서 러시아가 2024년과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인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2개 블록을 건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다. 현재 로사톰에 100억 달러의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은 푸틴과 그의 측근 회사들을 존속시키는 숨겨진 기술적 양보를 통해 반러 발언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그것은 멈춰야 한다. 이제 가브리엘 노로니아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 특별 보좌관을 했던 노로니아 보좌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